품격에서 품이라는 글자는 책에서도 설명이 있지만 입구자를 3개 쌓아 올린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품격은 그 사람의 말이 쌓여서 형성된다는 의미입니다. 말 속에서 품격이 우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많이 쌓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을 많이 쌓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많은 지식과 경험이 말의 다채로움을 선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품격 있는 말은 그것을 듣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반드시 듣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없다면 말이라는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어떤 대화에서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 중 누가 더 중요한지 굳이 따진다면 말을 듣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에 대한 과도한 배려로 진실되지 않은 미사여구를 남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진실함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상대의 기분을 살피면서 정제된 말을 할 때 가장 품격 있는 느낌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주 작가의 말의 품격이라는 책은 비단 말을 하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을 듣는 것, 말에 공감하는 것, 말을 줄이거나 침묵하는 것, 말에 반응하는 것 등등 다채로운 말에 관한 이야기들을 펼쳐나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말을 다양한 각도로 비추면서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들을 안겨줍니다. 존중이라는 글에서는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말의 품격이라는 것도 어쩌면 품격 있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음으로써 생기는 것이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품격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말을 듣고 있다 보면 자연스러운 끌림이 생기고 그것을 닮고 싶은 욕심이 납니다. 그렇게 조금씩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비슷한 위치에 이를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습니다. 반면 사람들의 말을 듣고자 하지 않고 정제되지 않는 말이나 자신의 의견만을 개진하다 보면 꼭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수는 쌓이고 쌓여서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나중에 후회하면서 다시 반대의 노력을 한다 한들 웬만해서는 좋은 이미지로 회복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단 품격 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존중심을 가지고 열심히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청이라는 글에서는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당신의 입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의 귀를 원하는지도 모른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때 이미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결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미 어떻게 행동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정했지만 그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도 동조해주면 좋겠다는 심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조언을 구해왔을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쓸데없이 장황한 지식이나 사례의 나열보다 그냥 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고 동조해주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연륜이 좀 쌓여야 생기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누군가 도움이나 조언을 청하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상대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자의 말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그 사람이 주절주절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아니, 들어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도움을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기 위해 장광설을 늘어놓다 보면 어느 순간 선생님과 같은 위치에서 그 사람을 재단하고 지적하는 경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처음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도움은커녕 기분만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공감이라는 글에서는 홀로코스트의 유대인 생존자이면서 철학자이자 자칭 정치 이론가였던 한나 아렌트의 말을 인용합니다. 악은 인간의 내부에 잠입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우리의 윤리적 고민과 성찰을 방해함을 알려준다. 남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내 행동과 말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상황에 따라 우리는 얼마든지 제2, 제3의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이제 근 1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악한 전쟁의 상흔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이히만은 유대인 학살의 최전선에서 히틀러의 명령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범재판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열심히 실행했을 뿐이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아무리 전쟁 중에 상관의 명령이었다고 해도 온전하게 성장한 한 사람의 인간이라면 또 다른 인간의 고통에 대해 절대 무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심하지 못하면 아무리 상관의 명령이라고 해도 열심히 그 행위에 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적어도 자신이 앞장서서 저지른 만행에 대해 처절한 사죄의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아이히만 같은 사람들이 전쟁이 아닌 일상 중에서는 아주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공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전쟁이 아니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 무서운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를 17,000원이 미납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창구 직원이 거부했다가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항변도 아이히만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시스템과 원칙상 미납 이력이 있는 환자는 받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 앞에서 어떤 무형의 원칙을 들이민다는 것은 분명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행위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